안녕하세요. 코레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봉투모의고사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이고요. 저는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 문제 빼고 나머지를 같이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맡은 파트가 거의 계산 위주 혹은 뭐 자료 해석 위주 이런 개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뭐랄까요,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태클을 좀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서 아하, 내 방법하고 이 사람의 방법은 좀 다르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지 조금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이제 일단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보다 공부는 오래 해왔을 거예요. 이 공부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나보다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자꾸 이걸 요구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걸 조금 신경 써주시면서 봤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말이 다 옳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하고 제 방법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비중을 맞춰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 거 괜찮네 그럼 갖고 가는 거고요. 별로야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 나 말고 제3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시면서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버리고 이건 내 거랑 좀 조합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단 열어두고 마음을 이렇게 딱 닫혀두지는 말고요. 딱 리펠 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면서 가져갈 생각하면서 일단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1회입니다. 굉장히 봉투모의고사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회 여러분 10번 문제인가요? 네, 10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중학교 수학 정도 될 거예요. 중학교 한 2, 3학년 수학 정도가 거의 주를 이루겠지만 얼추 보면요. 이제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계산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은 훨씬 빨리 풀 거고 계산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은 훨씬 늦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여러분 여태까지 쌓아왔던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쌓아왔던 그런 수학 실력이 제가 볼 땐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온다고 저는 말 못해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수학을 잘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잘할 거고 애초부터 수학을 좀 못하시는 분들은 역시 어려울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 단순간에 확 땡길 수는 없어서 일단은요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수, 최대한 팁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찌 보면 내 실력하고 조금 버물버물해서 중간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은요, 이런 문제. 김, 박 있다고 합니다. 나이 3배, 더하면 박부장 100 많고, 3명의 나이를 모두 합하세요. 문제 자체가 일단은 진상이에요.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뭔가 확 풀어지는 풀이가 보이지 않고, 죄다 미지수를 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반적인 그냥 시간 잡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1분 정도는 훨씬 걸릴 것 같고요. 빨리 푼 사람들 1분 내가 될 거고, 조금 늦게 풀면 식 만들기 어려우면 1분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푸느니 안 푸느니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녀석이에요. 계산에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빨리 덤비는 게 맞는 거고 난 계산에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약간 보류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시험 문제가 지금 요번부터는 좀 작아져서 25문제 그죠? 25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 접근을 할 때요. 보통 이제 25번까지 탑 밑을 띡 찍고 올라오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고 이제 한 20번쯤 풀 때 5분 남았어요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이 1분당 한 문제 꼴로 풀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 문제당 한 문제를 풀면 1분당 한 문제 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부분이요 내 맘대로 안 풀려요. 그리고 이때까지 제대로 지나왔으면 다행인데 또 중간에 하나 팍 막힌 문제가 있으면 한 15번 정도 풀고 있는데 막 5분 남았습니다. 막 이런 소리 들리면 여러분 막 흔히 말하는 멘붕이 딱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원래 100이었다면 2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떻게만 계속 외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5분 어떻게 몰라 이렇게 가면서 그냥 제출해놓고 제발 잘 찍었길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무조건 풀다가 좀 걸릴 것 같아.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는 1분이 더 걸릴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곧바로 패스하는 거예요. 너 잠깐 기다려. 타타타타 풀고요. 빨리 풀 수 있는 거 빠바박 풀고 또 있네 기다려. 또 있네 기다려. 빠바박 풀고 기다려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25번 딱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문제짜리가 아니라 50문제짜리라고 해도 100문제짜리라고 해도 항상 패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아래로 쭈루루 내려가서 밑바닥을 탁 찍고 그 다음에 올라온다라는 거. 그걸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저의 전략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전략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모르겠어요. 제가 써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요. 처음에는요. 흔히 말하는 초심자 때, 초보자 때, 초보자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직 시험 준비가 덜 돼 있을 때 내려갑니다. 다 풀어요. 하나씩 다 풀어요. 여러분 아마 그러신 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하나씩 다 풉니다. 다 푸는데 결론적으로 시간 없어서 마지막 거 대부분 다 찍어야 돼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럼 중간에 이거 오래 걸렸던데 이거 오래 걸렸는데 그런 것만 내가 빨리 알 수만 있었으면 처음에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오래 걸리는 문제야 라는 나만 알 수 있는 알람이 띵띵띵띵 울린다면 그래 너 잠깐 기다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내공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런 내공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도 몰라요. 무조건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글씨 읽고 봅니다. 글 읽고 하면서 막 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 1분이 훨씬 넘어가고 한 문제당 거의 1분씩인데 1분이 훨씬 넘어가고 2분, 3분 잡아놓고 한 문제를 더 풀어놓고 난 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랬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스타일로 절대 가면 안 되고요. 초보자의 꼴로 가면 안 되고 일단은 적어도 중급자 이상. 어떤 개념이냐면 모르는 문제 알람이 울립니다. 이거 오래 걸리는 문제야. 나만 아는 알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잖아요. 나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거대한 지문들이 어려워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문 도착했을 때 이건 넘어가자. 왜냐면 난 이건 1분 내에 풀 자신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 일단 풀기 싫어. 왜냐면 이거 풀다가 뒤에 거 못 풀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라도 든다면 곧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빨리 푸는 문제 팍팍 먼저 풀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얘가 25분이 주어졌어요. 25문제인데. 예를 든 거예요. 25분에 25문항이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일단은 다다다닥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1분에 한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한 2, 30초에 한 문제씩 푸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풀기 쉬운 거, 여러분이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거, 여러분이 그냥 보자마자 풀리게 될 만한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2, 30초 내에 풀립니다. 물론 25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도 먼저 다다다다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이 문제 읽은 시간이 소비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차피 다음에 또 넘어서 보면 또 기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잠깐 본 거 있어서 까먹는다. 아니에요. 시험 시간 좀 달라요. 시험 시간에는 이쪽 본 게 조금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면 집중했거든요. 힘들죠, 대신에. 아무튼요, 이런 문제들이 2,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점점 많아지면요, 여기 중에 한 10문제 정도? 그래요. 10문제 정도 그 정도를 풀었다. 그러면요, 10문제 정도에서 내가 2, 30초씩을 아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10문제에 다른 10문제다 내가 2, 30초 아껴놓은 30초 정도를 아껴놓은 그 시간을 토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문제는 1분 30초 내에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졌을 때 난 이걸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20초 내에 풀었지만 검상 한다고 1분을 풀로 채웠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분명히 내가 빨리 풀면 그 빨리 푼 시간을 토스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진상인 거, 알람 떴던 문제들 봤을 때 내가 이거는 1분 내에 못 풀지만 1분 30초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첫 턴이 일단은 이런 것들 푸는 거예요. 그래서 10문제를 풀었다고 여기서 내가 10분이 소비된 게 아니라 10문제를 풀었을 때 대개 5에서 7분 정도 소비됐을 거예요. 시간을 많이 아껴놨습니다. 그러면 5분에서 3분 정도를 나머지 15문제도 더 투과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턴을 돌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알람 울렸던 것들, 그래도 알람 중에서 좀 쉬운 알람들 있죠? 쉬운 알람들 위주로 또 골라내면서 푸는 거예요. 다시 올랐다 다시 내려와도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은 몇 번 반복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쯤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도 여러분은 이제 벌써 몇 번을 돌아봤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내가 못 풀 만한 문제들만 남았구나. 이런 것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찍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깝지도 않고요. 시간을 소비해도 만약에 마지막에 5분이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5문제 남았으면 정말 고마운 거긴 한데 5문제 남아 있어요. 근데 한 문제당 한 4, 5분씩 걸릴 것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짜증나는 것들. 그러면 한 문제 정도만 제대로 풀어요. 이것만 제대로 풀어서 시간 풀로 팍 준 다음에 풀어요. 마음 편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5분씩 걸린다며요. 못 푸는 문제였어요. 어차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찍으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뭐 합격자의 컷을 봤을 때 분명히 찍어요.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컷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는 말고요. 네. 어차피 남들도 찍었어야 될 문제들이다 하면 찍었을 거고, 여러분이 잘 찍으면 더 점수가 높은 거고, 여러분이 못 찍어도 어차피 틀릴 만한 문제였던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풀 문제는 다 풀었다? 거기서 만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의 이제 일단은 요쪽, 네, 뭐 합격 점수가요. 대개 이제 80점대면 80점에서 90점 사이면 거의 합격이고요. 이제 또 직렬마다 다르긴 한데, 그죠? 행정 쪽이 조금 높긴 하고, 일반 사무 쪽이 좀 높긴 하죠. 일반 행정 그쪽이 높잖아요. 그리고 다른 직렬도 조금 더 낮아요. 그러면 일단 80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차피 25문제 중에 여러분 하나당 4점이면 5문제는 버린다는 소리예요. 5문제는 틀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20문제만 제대로 잘 풀고 나머지 5문제에서 찍어서 한두 개 맞히는 게 혹시 내가 20개에서 틀렸을 수도 있는 걸 또 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합격 컷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 또 풀고,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안 되는 거 마지막에 쿡쿡쿡 찍고 내겠다.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 네, 뭐 설명이 좀 길긴 했고 장황하긴 했는데 정말 필요한 설명이고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략입니다. 전 이 전략 없이 시험 보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못 봤어요. 물론 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보는데 흔히 말하는 제가 이렇게 봤던 학생들은 전부 다 네, 어떤 전략이 있어야지, 전략 없이는 제가 시험을 안 보내긴 했지만 네, 전략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없이 보는 사람들은 네, 아무튼 제 주변에서는 아무튼 붙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네. 제 학생들이면 다 말은 했지만요. 네. 아무튼 여러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전략이 없으면 시험 망친다. 알겠죠? 기본 네, 생각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회기 때문에 잔소리를 지금 드려야 이제 뒤에 것까지 쭉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1회 거를 풀고 2회 거를 풀 때 제가 지금 들었던 잔소리를 조금 바탕으로 한번, 그렇구나. 일단 빨리 풀 문제들 먼저 다다다다다 풀어보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다다다다 풀어보자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갖고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난이도가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이 쉽지 않은 난이도가 여러분한테는 어찌 보면 시험장 가서 왜 이렇게 쉬워 시험? 왜 이렇게 쉬워 시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찌 보면 어려운 게 좋아요. 지금은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긴장과 내 점수도 안 나와 그럴지언정 시험장 가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봉투명고사 14회까지 풀었을 때 내 점수가 합격 컷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요. 괜찮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그 방법대로는. 그리고요, 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채점을 했어요. 1번부터 25번까지. 아무튼 25번까지만 채점을 했다고 가정해요. 채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채점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자,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진행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때 이 채점을 하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3번 풀었고, 4번 풀었고 막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별표 쳐놓은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시간 없어서 그냥 찍어야 됐던 거야. 찍는 건 꼭 이런 표현 해주시기 바래요. 찍어서 맞춘 걸 맞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이거를 시간에 한번 풀어봐요. 채점하기 전에 풀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을 갖는 겁니다. 와, 역시 이거는 내 알람이 정확했어. 이거는 정말 진상이야. 못 푸는 문제 확실해. 이거랑 이거는 겉보기와는 달리 속에 들어갔더니 되게 쉽네. 이런 것들 계속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먼저 풀고 또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1차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죠. 그건 내 어찌 보면 시험 점수예요. 이거 그 다음에 채점하기 전에 찍었던 거를 다시 한번 푸세요. 꼭 제발 알겠죠? 시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풀어요. 내 능력을 다해서 풀어요. 그리고 봤을 때 이거 몇 분 걸리네. 이건 몇 초밖에 안 걸리네. 느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거고요. 찍었다라는 거는 어차피 1차적인 답안지겠지만 2차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다시 풀어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 하고 답안지 체크해봐요. 하고 나서 여러분이 채점을 합니다. 여기는 몇 점이 나왔네. 찍은 거 뭐 3개 맞았네. 뭐 이렇게 나올 수고 5개 다 풀 때 다 맞았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 판단을 해보면서 분명히 내가 못 풀었던 거 찍었던 거에 대한 판단을 꼭 하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거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까워요. 절대 그러지 말고 채점하기 전에 무조건 하길 바라고요. 채점했습니다. 틀린 거 다 보지 말아요. 네. 다 보지 말고 일단은 풀어요. 다시 풀어봐서 이거 왜 틀렸지? 알아댈 거 아닙니까? 헐,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이건 문제가 잘못됐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것도 여러분 넘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네. 그냥 휙 넘기지 마요. 2회 풀고 싶어서 아니요. 1회로 마무리하고 2회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턴을 여러분 여러 번 돌면 돌수록 좋아요. 아는 문제 또 풀면 뭐가 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 배분, 시간 판단하는 거 이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부터 14회까지 쫙 다 풀고 또 한번 또 풀으셔도 돼요. 또 풀으셔도 돼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보통 이제 2, 3회 턴을 저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시고 시간이 없어도 돌아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그 마킹할 때는 어찌 보면 OMR 카드를 복사해놔서 네, 복사해놓은 거기다가 체크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최대한 많이 볼 생각을 하시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 문제 설명하려다가 굉장히 긴 잔소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알람이 조금 울려야 돼요. 이건 1분에 못 풀겠는데 알람. 자, 정김 박이 있습니다. 정의 나이의 3배. 그럼 정을 A라고 해볼까요? A의 3배와 김은 B라고 해볼까요? 김의 2배를 더하면 박 부장 C라고 하죠. C보다는 100이 많다. 내년에는 한 살씩 더 먹었겠죠? 정사원의 나이의 2배래요. 2배의 A 풀 1, 그죠? 그 다음에 김대리의 나이를 더하면 그럼 B 플러스 1살입니다. 이렇게. 는 박 부장의 나이에 정확히 2배와 같다. 이 문제죠.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봐. 이런 문제네요. 네. 정말 근데 네,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풀이가 하나 보이네요. 어떤 풀이가 보이냐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모으면 돼요, 여러분. 네. 이거 기억하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걸 적용했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올해 3명의 나이를 다 합하래? 와, 그럼 이거 ABC 어떻게 구하지? 못 구해요. 왜 못 구하죠? 식이 2개라서 못 구해요. 원래 보통 이제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2개였다면 내가 미지수 3개를 못 구한다가 정답이죠. 못 구하는데 답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2개의 식에서 나오게 되는 근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판단이 빡 되면서 그래, 어차피 못 구하는데 여기 2개를 빼보면 여기서 그냥 개수만 생각한 거예요. 2A에서 3A에서 2A 빼면 A만 남죠. 2B에서 B 빼면 여러분 B만 남죠. C에서 2C를 빼면 마이너스 C죠. 마이너스 C가 여러분 는을 넘어오면 플러스 C로 변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걸 눈치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부분 정도를 체크했다 그러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수학을 이런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여러분 그런 알람이 안 뜨면 이건 분명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 진짜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야? 식이 3개야? 그러면 뭐 해라? 다 풀어라라는 소리고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예요. 모자라요. 이렇게. 그러면 식 갖고 장난쳐봐 이거예요. 식 갖고 장난쳐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딱 2개밖에 안 났으니까 식 갖고 장난치는 문제구나. 생각이 딱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맞추지? 어라? 뺐더니 딱 나오네. 느낌을 채는 겁니다. 3에서 2A 빼면 여러분 A죠. 그 다음에 2B에서 B 빼도 B죠. 여기서 C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C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C가 됩니다. 는 여기는 100만 남죠. 자, 그 다음에 넘길 거예요. 여기 더하기 2였는데 여기서 뺐으니까 원래 여기 빼기 2가 등장했을 거고 여기서 뺐을 때 빼기 1이 등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마3이 여기로 슉 하고 넘어가겠네요. 풀3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제가 모른가를 하나 실수했네요. 요거 실수했어요. 여러분. 어쩐지 답이 안 나온다 했어요. 내년의 나이였죠? 여기도 C 풀 1이 였겠네요. 상관없어요. 식은 상관없어요. 네, 요 설명까지는 상관없고 요 식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2C 더하기 2가 있었고 여기서 더하기 빼기 2, 여기선 빼기 1, 여기서 더하기 2였지만 위아래 걸 뺐기 때문에 여기도 빼기 2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얘랑 넘어와서 상쇄될 거고 요거 하나만 넘어와 주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1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네. 센스가 있는 사람인 거고요. 알겠죠? 이거는 문제 만든 사람이 여기를 노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노린 거라서 이 풀이 여러분 딱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3개의 식이 등장했으면 난 다 풀어야 되는구나.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숫자들의 배열 규칙을 찾아서 물음표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골라봐 그랬는데 대다수의 문제들은 여러분 얘네들은 개차를 갖고 계산을 해요. 개차라는 건 지금 요 녀석의 어찌 보면 차들을 의미합니다.
얼마씩 늘어났나 보는 거예요. 여긴 2가 늘어났네, 3이 늘어났네, 4가 늘어났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늘어났네, 여기는 9가 늘어났네, 여기는 14가 늘어났어요. 어라? 별로 잘 안 보여요. 2, 3, 4, 6, 9, 14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녀석이 뭐냐면 개차가 이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가보는 겁니다. 1, 2, 3, 5. 이것도 여러분 생각보다는 어려운데 얘는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거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피보나치로 볼 수도 있고요. 네. 피보나치는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 되는 거거든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개차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무리죠. 개차에 또 개차까지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차피 나오긴 하지만 네, 이쯤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눈치채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얘네 둘이 더하면 얘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얘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얘기 때문에 3 더하기 5니까 여기선 8이 더해져야 되죠. 그럼 14에서 8을 더하니까 22가 여기서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56이 나와야 되고 답안지에 56이 있어요. 2번으로.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문제 자체가 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단서를 드릴게요. 10초 안에 이 문제는 10초 안에 내가 모든 해석이 안 나와. 잘 안 보여. 버려요. 어차피 여러분 못 풀어요. 10초 내에 안 나오면.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10초 내에 안 보이면 포기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볼 때 수열 문제 나왔어? 그래 너가 뭐 그래 봤자 했지 하고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턱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만해서 네, 흔히 말하는 교만해서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덤볐는데 퍽 걸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아깝거든요. 마음속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거려요. 못 참겠어요. 어쭈구리 막 이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10초 내에 생각이 안 나? 그럼 버려야 돼요. 절대 안 나요. 간혹 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날 수는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난다가 제가 경험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10초 내에 해석해봐서 안 돼? 과감하게 버리길 바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박아 놓으세요. 그러다가 10초 하고 고민했다가 안 돼? 버려. 이렇게 알겠죠? 생각보다 수학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얘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지유 이윤인가요? 네. 처음 예금해뒀던 원금에 40만 원 더 입금한 뒤 총 잔액의 3분의 1 인출, 다시 얼마 후 4분의 1 입금하고 또 총 잔액을 2분의 1 인출, 또 40만 원 입금하면 2분의 1 인출, 최종 잔액이 처음 원금의 25분의 6이었다면 원금은 얼마니? 이거네요. 네. 여러분 봐요. 그러면 40만 원 더했을 때 처음에 40만 원 더했을 때 3분의 1이 인출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게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40만 원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를 3분의 1을 인출한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나눠지는 수예요? 안 나눠지는 수죠. 그럼 이런 문제가 등장할까요? 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40만 원 더했을 때 걔가 3의 배수여야 해. 이게 여러분 일단 센스예요. 첫 번째 나오는 센스. 그러니까 540, 790, 1040, 1290, 1340 이거 중에서 3으로 나눠지는 걸 여러분 일단 골라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센스예요. 이거 뭐 미지수 맨 처음에 A라고 두고 A 플러스 40만 원에 3분의 1을 인출했으니까 남은 게 3분의 2야.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40만 원을 넣고 다시 또 2분의 1을 인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2분의 1이지. 여기다 또 40만 원을 넣고 또 다시 2분의 1을 인출했어. 그것이 전체 A의 25분의 6이었어. 이걸로 문제 풀어도 돼요. 근데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쵸? 오래 걸려봤자 뭐 1분 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센스가 있으면 원금 얼마냐고 보기 5개 나왔잖아요. 40만 원을 더해요. 그럼 여러분 저 540이죠. 자, 3의 배수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 3의 배수 판별법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9의 배수 판별법도 있고요. 3의 배수 판별법은 뭐냐? 네,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모두의 합이요. 9의 배수 판별법은 모든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돼요. 알겠나요? 이건 센스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우스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540에 540 더하면 9죠. 그럼 얘는 3의 배수예요. 여기서 790 나왔죠? 790 더해버리면 16이란 말이에요. 얘는 3의 배수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란 소리예요. 쉬워요. 1040만 원이었죠? 1 더하기 4니까 5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1250만 원. 네, 125에다가 40만 원을 더 더하기 때문에 1290이 될 겁니다. 얘는 3의 배수 맞죠? 네. 얘네 둘이는 맞아요. 1340 될 겁니다. 얘 3의 배수 아니죠? 네, 8 나와요. 그죠? 얘도 아니에요. 답이 1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 밑에 1번 아니면 4번이요. 이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1번 넣고 대입해봐요. 대입해서 1번으로 해결이 된다? 그럼 답인 거고 1번이 아니네? 그럼 여러분 뭘로 가면 돼요? 4번으로 가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그러면 이제 그 귀찮은 시간 풀진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500만 원이 편한가요? 1250이 편한가요? 500이 편하죠? 일단 500으로 접근. 그럼 540이 됐다. 거기서 3분의 1을 인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은 3분의 2야. 180의 2배니까 360만 원이죠. 얼추 딱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또 40만 원 입금해버리면 깔끔한 숫자 나오죠. 400만 원에 2분의 1 인출했으니까 다시 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시 여기다가 40만 원 넣었으니까 240이 됐고 다시 2분의 1 날리니까 120만 원이 남아있네. 얘가 원래 있었던 500의 25분의 6이니? 라고 묻는 건데 지워지면서 20 곱하기 6은 120 딱 나오죠? 1번 답이죠? 그러니까 5번은 뭐 4번은 아니었겠죠. 뭐 그죠? 1번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4번을 대입했으면 4번 해서 중간에 안 나오네? 버려야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푸는 어찌 보면 이제 폭이 넓어지면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계산해야지 보다는 3분의 1? 3으로 나눠줘야 되네. 그러니까 홀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딱 전제가 나오면 여러분 갑자기 눈이 번뜩번뜩여야 됩니다. 왜냐면 별로 없거든요. 짝수는 많은데 3, 7, 9 이런 걸로 나눠져야 된대요. 그러면 아유 보기 중에 몇 개 안 남겠네. 이런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그런 느낌이 나면서 보기 중에서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건 식으로 푸는 방법도 당연히 여러분이 알 거고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이니까. 하지만 이 방법도 여러분 알고 있길 바래요. 이런 방법들이 눈에 보여야 문제를 빨리 풉니다. 알겠죠? 네. 그런 센스가 조금 계속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PC는요, 5월 1일 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5월 6일 장일 끝난 뒤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펀드는 S전자, H자동차, S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전자 보험의 비중이 각각 5대 2대 3이래요. 와, 네. 다음 중 투자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펀드가 구성비가 5대 2대 3이래요. 굉장히 어렵네요. 아무튼요. 5월 6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한 거죠. 맨 처음에 50만 원을 네, S전자에 그 다음에 H자동차에 20만 원을 그 다음에 S보험에 네, 30만 원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그죠? 52, 30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랬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5월 6일 날 H자동차의 평가치 5월 5일의 평가치에 비해서 24,000이 상승했다?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H자동차가 지금 여기서 20% 상승했고 또다시 마지막에 10% 상승했기 때문에 요쯤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해 오면서 요 가격에서 요 가격이 도대체 얼마가 상승했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그럼 얘를 먼저 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20만 원이었던 녀석이 20%가 여러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4만 원이 되어 있겠죠. 5월 3일 날. 그걸로 계속 유지되다가 5월 6일 날 또다시 10%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10%는 여러분 24,000원이죠. 그래서 24,000원이 상승했다? 이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그죠? 5월 3일 H자동차 20% 상승 후에 펀드 수익률은 원금 대비 9%이다. 이거는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이건 약간 보류시켜 볼게요.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갖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펀드 전체 다 한 거죠? 와. 자, 5월 5일 S전자 10%, 5월 5일날 10% 하락 후에 전자 평가치는 최초 투자 시에 S전자 평가치보다 높다. 요거는 또 계산할 수 있네요. 요것부터 계산할게요. 일단 S전자가 여러분 10% 올랐습니다. 그럼 55만원. 그 다음에 10% 하락했어요. 55,000원이 하락했기 때문에 49,5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투자 시에, 495,000원이요? S전자 평가치보다 높다? 틀렸죠, 이거? 네. 감사하죠, 이런 거. 그냥 얘네들은 너무 지저분해요. 왜냐면 세 개를 다 갖고 세 개를 다 종합해서 어찌 보면 네, 전체적인 뭐 퍼센트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다 구해? 이러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버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짜리가. 그럼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 낭비를 제대로 하게 된 거죠. 맞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잔소리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잔소리를 좀 드리자면 아니에요. 이게 잔소리 개수가 아니라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에서 여러분 좀 잔소리를 드릴게요. 이렇게. 자, 1, 2, 3, 4, 5번이 문제가 있는데 얘가 여러분 레벨 3짜리, 얘가 레벨 2짜리, 얘가 레벨 5짜리, 레벨 4짜리, 레벨 1짜리라고 해보죠. 이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쉬운 난이도 순이고 이게 쉬운 거고 3, 4, 5가 조금 어려운 거. 흔히 말하는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이제 보통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1번부터 잘 풀어요. 고정관념에 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조금 달라져도 돼요. 제가 이건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저는요. 좋은 번호부터 찍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3번이 땡기는데 이건 보기가 4번이 땡기는데 땡기는 보기부터 뽑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매번 틀리는 문장이 어찌 보면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향기가 막 나요. 이건 요 말에 항상 요 말 때문에 항상 틀려왔던 그런 문제들인데 너가 틀렸을 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얘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걔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 때도 있고 그래요. 뭐 골고루예요. 이것도 역시나. 하지만 저는 선택적으로 제가 먼저 제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나는 보기를 내 맘대로 볼 수 없어 라고 일단은 내 자체를 좀 닫아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1번부터 풀거든요. 이랬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제 방법이고요. 여러분도 문제를 내 맘대로 막 풀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추천드리는데 나는 1번부터 안 풀면 무조건 조마조마해서 안 돼요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굳이 막 그것까지 각오하면서 변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어차피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풀어봤을 때 저는요, 뭐 아닌 것은 할 땐 뒤쪽 것부터 잘 풀고요. 옳은 것은 할 때는 골고루 제 맘대로 막 풀어요. 그래서 보기 보는 저는 좀 그런, 좀 취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제 1번부터 볼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봤더니 이쪽보다는 제가 했던 방법이 조금 더 빨라요. 한 방에 풀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 처음 보자마자 한 방에 딱 풀리는 문제들이 3, 4문제만 나오면 여러분 그 시험은 거의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인데 이제 합격 컷에 왔다 갔다 할 만한데 내가 한 방에 3문제를 보기 하나만 보고도 탁탁탁 풀었다. 그럼 여러분 그 시험은 통과할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보기가 1번부터 나오는 게 생각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1번을 딱 고르놓으면요. 여러분의 이제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이제 제가 예전에 저도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조금 아는데요. 1번을 선택하잖아요. 불안해요. 내가 1번이 맞는지 틀린지 불안해서 2, 3, 4, 5번을 슬쩍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요. 내 맘대로 난 4번부터 볼래. 답이네. 이런 순간이 도래하면 그냥 믿고 넘어가요. 그냥 애초에 이런 거에 미련이 없어요. 애초에 미련이 없어서 이런 걸 찍었긴 했지만 처음부터 얘를 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1번부터 체크하면 뭔가 좀 아쉬워서 뒤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 찾으세요 하는데 1번이 옳아 보여요. 얜 틀렸어. 얜 틀렸어. 얜 틀렸어. 얜 틀렸어. 하면서 얘를 칙하고 그래 역시 맞네 하고 넘어가는데 시간 낭비 제대로 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할 말은 없지만 제 선택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 이렇게 풀 때요. 이렇게 푼다고 가정했을 때 1번부터 처음에 레벨 3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이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레벨 3.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어찌 보면 얘가 레벨 2고 얘가 레벨 3 정도 돼요. 대충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럼 얘는 요 문제를 딱 이제 빗대어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레벨 2 정도입니다. 그냥 쓱 계산만 조금 해주면 돼요. 손 계산 조금만.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해요. 근데 얘부터는 뭐 이렇게 나와? 얘보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좀 손이 좀 지저분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좀 지저분해졌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이거는 막 중간쯤 돼서 막 짜증 나겠죠. 이걸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막 이러면서요. 봤더니 얘가 그죠? 쉬운 계산이네요. 얘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냐? 얘는 풉니다. 답이 아니면 지우면 돼요. A. 네. 그 다음에 얘는 보자마자 보류해요. 얘도 보류해요. 얘도 보류해요. 얘는 눈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이니까 풀어요. 얘가 답인 경우가 지금 방금 이 케이스였고 이 케이스였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이득이 있죠? 많은 이득이 있죠? 자,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결국은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답이 나온다.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레벨 3, 레벨 4, 레벨 5 중에 당연히 레벨 3을 접근하는 겁니다. 얘를 접근해서 맞추면 그래도 감사하다. 지저분한 거 계산 안 했죠? 네. 감사하다. 칙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 아니에요, 답이. 그럼 정말 최악의 경우죠. 뭐 계산해야 돼요? 레벨 4짜리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서 얘가 답이면 감사.
어차피 다행이죠. 얘는 계산 안 했으니까. 얘가 답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럼 얘가 답이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기 5개가 있어요. 여기도 보기 5개가 있지만. 자, 여러분은 최악의 경우, 방금 제가 예를 든 최악의 경우가 뭐였죠? 답이 3번인 경우가 최악인 경우였죠. 제일 어려운 계산을 답인 경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1번이 답일 때도 3번 계산 안 했어요. 2번이 답일 때도 3번 계산 안 했어요. 3번이 답일 때도 3번은 계산 안 했어요. 지웠잖아요. 4번이 답일 때도 얘는 계산 안 해요. 5번이 답일 때도 얘는 계산 안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나요? 아하, 나는 보기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녀석을 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길 바래요. 알겠나요? 어라? 나는 보기 중에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나머지 4개를 합쳐도 걔보다는 나아 보여요. 안 풀어도 된다. 알겠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계산들이고 얘는 못하는 계산이다. 그 못하는 계산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고 잘하는 계산부터 먼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센스 있게 아까 이 문제랑 똑같이 여기 볼고 넘기고 풀었을 때 어라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 나올 때 최고 이득 보는 문제예요. 알겠죠? 이런 패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보류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혹시나 모르는 저 밑에서 쉬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 진짜 해야 돼요. 네, 문제 풀 때 그냥 1번부터 풀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순서를 풀면 되지. 아니에요. 이상한 문제 있으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보기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마인드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답은 여러분 이거 중간 건 안 봐도 돼요. 중간치 어차피 계산해버리면요. 뭐 이거 계산하세요. 그러면 5월 3일에 S전자와 H자동차와 S보험의 각각 가격을 다 구한 다음에 그 금액의 총합을 구해서 100만 원에서 만약에 115만 원이 됐다 그러면 15% 상승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거기까지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계산력이 뭐 필요한 그런 거는 뭐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런 류는 그런 걸 키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눈을 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 보면서 오호 눈치를 채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 네.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